세금자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성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한국 부동산 취득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부동산, 집도 사고, 상가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렇게 부동산 취득이 활발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거주하시거나 또 외국 분들의 경우에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겠죠. 네. 알아봐서 어떤 부동산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가격도 정해졌고. 그렇죠. 네. 매도자랑 이제 말이 다 끝난 상태다. 여기까지 가정을 해놓고 그러면 첫 번째 절차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돈을 준비해야겠죠. 그쵸. 네. 근데 그 돈이 해외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경우가 더 많긴 하겠죠. 그렇죠. 외국인이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시다면 대부분의 자금이 외국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그 돈을 한국에 갖고 와서 매도자한테 줘야 되니까요. 네. 이 돈을 갖고 오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돈을 갖고 오는 게 그냥 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에 계좌가 없을 거잖아요. 네. 없을 확률이 더 네. 높죠. 그래서 한국에 돈을 받을 계좌를 우선 개설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보내야 될 텐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입장에서는 자산이 반출되는 거니까 해당 국가의 절차에 맞게 돈을 보내고. 그렇죠. 돈을 보낼 때는 보통 그 나라에 세금을 냈는지, 체납된 사실이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 돈 나가도 된다라는 승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각 국가별로 다를 거니까 네. 그 내용은 저희가 또 알려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런 절차를 밟고 난 이제 준비된 돈이 있다면 한국으로 보내서 신고를 할 게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 내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 돈이에요 라는 신고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취득하시기 전에 사전 신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서 돈을 외국환 은행장한테 이렇게 돈을 받아와서 내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라고 신고하시는 절차를 말합니다. 네, 이 외국한 은행은 근데 어딘가요? 그냥 은행을 말해요. 네, 뭐 어떤 은행들이 있을까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네. 하나은행, 또 유명한 은행들 많잖아요. 그런 네. 은행들, 본인이 지정한 은행을 외국한 지정은행이라고 하고 그 은행에 이 돈이 외국에서 왔고 부동산 취득할 돈이에요 라고 신고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네, 외국한 은행 신고할 때 부동산 취득 신고 서식을 작성을 하고 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네, 이 꼬리표가 필요한 거죠. 이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돈은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용으로 쓰일 돈이다라는 꼬리표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절차에 맞게 꼬리표를 달아놓는 이유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 나중에 잘 써먹기 위함인 거죠. 네,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면 처분 대금이 생기니까 다시 거주하고 있는 나라로 보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반출할 때 신고할 때 이 취득 신고가 없으면 송금이 불가능하죠. 네, 지금 당장은 돈이 어떻게든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사고 등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이 돈 나중에 가져가실 때 이 절차가 사전에 없었다면 그때 가서 과태료를 보실 수도 있고 송금하시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돈이 들어왔을 때는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셔야 된다. 네, 라는 맞습니다. 거고.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죠. 네. 외국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국내에 있던 돈으로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나 외국인 분들이신데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돈이 예전부터 있었다. 근데 이 돈 갖고 부동산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겠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돈으로 취득하더라도 이 비거주자라면 한국은행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똑같이 이 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돈을 가져가실 때 반출하실 때 반출이 안 된다거나 큰 과태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해야 되는 신고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돈이 들어온 다음에 매도자랑 계약서를 잘 쓰시고 나시면 60일 안에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토지 취득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가 되는데요. 엄청 커요. 네, 토지를 취득할 때 하는 신고라서 건물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근데 건물이 토지가 있어야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아파트는 그러면은 토지가 있는 건가요? 있죠. 네, 아파트 등기 떼보시면 집합 건물 등기가 떼질 텐데 거기 보면은 대지 몇 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 토지도 같이 취득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꼭 신고하셔야 돼요. 네, 그 돈이 들어와서 부동산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하시면 이제 뭐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하실 때 등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네. 등기 절차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한 번호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등기 번호를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출입국 관리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뭐 관련된 서류 제출하시면 주민번호에 준하는 번호를 발급받으시게 되고 그러면 그 번호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외국인이나 한국에 전혀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이 등기하실 때 인감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증명서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뭐 아까 매매 계약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이 외국인 분이 거래 당사자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하시면 편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을 하신다든지 네.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위임장으로 해당 거래들을 모두 신고하고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요. 네. 국내의 경우에는 뭐 위임자 양식에 뭐 인감도장 찍고 이런 게 있겠지만 해외에서 이 사람한테 위임했다는 위임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그걸 공증을 받으시고 이게 사문서니까 공증받은 걸 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네, 아포스티유 이름이 좀 예쁘면서도 특이한 것 같은데 네. 이 아포스티유 협약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 간에 체결한 이 서류, 이 도장이 있는 서류를 뭐 신빙성 있는 걸로 봐주겠다라는 좀 협약. 공인해주겠다 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문서니까 공증 받으시고 아포스티유 받고 그걸 다시 한국으로 보내줘서 그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 내용에 따라서 뭐 매매 자체를 대리하실 수도 있고 등기를 대리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번호까지 나온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을 잔금 치고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 취득세를 내시면서 네. 등록을 하시면 되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이 비거주자라면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비거주자라도 취득하실 때 세금은 똑같아요. 네, 취득세는 비거주자라고 해서 달리 적용하지 않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세법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죠. 네. 다양한 세율이 있는데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1%부터 최대 12.4%까지 취득세율의 범위가 좀 크긴 한데 어쨌든 거주자랑 비거주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다른 게 있죠. 이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네, 가장 큰 차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네,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어렵죠.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비거주자라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비거주자나 외국인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하실 때 절차와 세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절차는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지키지 않으면 좀 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꼭 챙겨서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래도 대리하실 분이 전혀 없으시다면 대리할 분을 위해서 아포스티유 발급부터 잘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